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디톡쇼 1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회는 어떻게 동영상 봤죠? 예, 봤어요. 좋아요가 별로 없더라고. 그래. 좋아요. 구독도 별로 없고. 내가 마지막으로 체크했을 때 한 3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아요를 누르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뭔가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네, 이해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회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좋아요가 많이 생길지 아니면은 이제 1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일지. 근데 오늘은 왁스 중에서도 이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예전부터 논란이 됐던 것들인데 실런트 위에 카나우바냐 아니면 카나우바 위에 실런트냐. 저희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실런트는 좀 지속력이 오래 가고 카나우바는 지속력이 좀 약하다. 그러니 만약에 카나우바 위에 실런트를 바르면 카나우바가 날아갈 때 실런트도 같이 날아가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실런트 위에 카나우바를 바르면 카나우바만 날아가고 실런트는 남아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우리 느낌상 뭐 입증된 근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실런트 위에 카나우바를 바르는 게 맞지 않느냐. 실런트 네, 위에 카나우바를 바르는 게 맞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실런트 만약에 두 개를 위에 같이 써야 한다면. 실런트 위에 네, 카나우바. 근데 뭐 근본적으로는 카나우바만 쓰는 게. 근데 내 생각인 것 같아. 카나우바 위에 실런트를 올리는 이유는 실런트가 좀 더 오래 가니까. 근데 반대잖아. 실런트를 원래 밑에 깔아야지 그 카나우바 날아가도 실런트가 남는 거잖아. 왜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지속력. 이제 장마철이라든지 겨울철에 이제 세차를 자주 못 할 때, 그럴 때 한 번 발라놓고 더 이제 오래 버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나온 것 같은데, 뭐 덕후들은 왁스의 지속력 별로 상관없잖아요. 그냥 뭐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바르고 2주일에 한 번 바르는데 뭐 지속력 뭐 상관 있나? 누군가가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내가 세차장 가가지고 세차하는데 실런트 위에 카나우바라고 인터넷에 봤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실런트를 바르고 있고 그 다음에 카나우바 작업하려고 수건 탕탕 터는데 옆에 와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야. 뭐 하세요? 아유 무슨 소리 하시는 카나우바 바르고 실런트 하셔야죠. 그러니까 네? 인터넷에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잘 들어보세요. 카나우바가 더 비싼 거잖아요. 그거를 보호하려고 실런트를 바르는 거라고요. 그러면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거 같은 거야. 그렇지. 이거에 대한 정의는 사실 실런트를 먼저 바르는 거는 실런트가 본딩력이 더 좋다 보니까. 그리고 카나우바는 본딩하는 게 아니라 뭐죠? 얹혀놓은 그냥 이렇게 얹혀져요. 이게 살짝 얹혀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다라고 이제 이론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런트는 뭔가 도장면에 있는 것과 얘가 결합을 한다라고 화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또 좀 궁금한 게 카나우바를 오래 쓰기 위해서 어떤 제조사들은 얘기를 한다고. 페인트 클렌저를 우리 거 써야 된다. 그래야지 자사 패클. 우리 카나우바 왁스가 우리 카나우바 패클과 잘 결합을 해서 그치. 더 오래 간다라고 얘기를 그쵸. 하는데, 이거를 또 비춰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카나우바는 얹혀지는 거라며. 그치. 근데 왜 패클하고 결합을 해? 약간 이런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말이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패크를 만들지만 제가 작업할 땐 패크를 안 써요. 왜 안 써요? 오히려 영향을 줘요, 본딩에. 본딩에? 그러니까 순수 카나우바가 얹혀지는 거는 항상 도장면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가장 깔끔하게 달라붙거든요. 그럼 깔끔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도장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뭐 탈질을 하고 뭐 도장면이 예민한 상태다. 그럴 때 저는 패크를 저희 거를 쓰거든요. 유분기를 어느 정도 줘서 윤활감을 윤활감이 있어야지 왁스 바를 때 기스 예. 안 나니까. 그래서 스크래치 예방으로 어느 정도 좀 하는 편이라. 그 페인트 클렌저 하면은 때가 나오기는 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 왁스 바른 다음에 그 왁스가 물론 얘가 뭐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번 세차할 때 어느 정도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위에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하다 보면은 이게 진짜 약간 피막감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게. 이게 결국 레이어링 얘기인데. 그렇지, 레이어링 같은 얘기. 그 레이어링에 관해서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레이어링 한다고 보통 생각하면 예전에 얘기는 막 HGS지 뭐 100회 레이어링 했다, 50회 레이어링 했다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레이어링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막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이 레이어라는 게 층이라는 얘기니까
한 층 바르고 그 위에 한 층 해서 이게 층이 쌓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건 쌓이는 건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저는 그 뭐 레이어링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그래 뭐 한 2번 정도는 할 수 있다. 왜냐면 첫 번째 발랐을 때 빈 곳이 있으니까 빈 곳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거기를 그냥 메꿔주는 정도의 개념이다. 이거를 2번 바른다고 해서 더 오래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맞나요? 근데? 저도 레이어링에 대한 의미는 한 3회 정도까지 봐요. 그 이후로 계속 바르다 보면은 이게 기존에 있던 왁스 도장면에 있는 오염물들이랑 계속 덮고 그냥 떼만 되거든요. 또 탁해지잖아요. 그죠? 탁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유저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레이어링을 하면 뭔가 층이 더 두꺼워져서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아니 근데 왁스를 이렇게 봐도 색깔이 탁하잖아. 아 그렇네. 아 그렇네. 만약에 그렇네. 왁스가 유리막 코팅처럼 그치. 액체 하얀 액체가 그치. 뭐 투명한 액체 물처럼 그지. 그렇진 않지. 그럼 걔를 바르면 투명해지겠는 게 약간 화학적인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그럴 수 있는데 이미 탁해져가지고 약간 돼지기름처럼 뽀얀 애를 발랐는데 물론 투명해질 수 있는데 걔를 계속 바르다 보면 어느 정도 바르다 보면 약간 탁해질 수 있는 모아놓으면 그지. 이게 뭔가 되게 근거 없어 보이는데 약간 그런 거 약간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 그런 것들이 왜 있잖아요. 뭐 차 예를 들면은 이런 부스 같은데 넣어놓고 왁스 몇 번 바르면은 뭐 차가 괜찮을 것 같은데 패크를 하면 때가 나와. 생각해 보면 이게 왁스 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다 없애주는 게 또 페인트 클렌저라고 부르고 그런 거를 페인트 클렌징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다시 돌아와서 페인트 클렌저를 하고 카나우바를 바르면은 본딩이 잘 된다라는 말은 제조사에서 페인트 클렌저를 팔아먹기 위한 마케팅이다. 트릭이 좀 있어요. 페인트 클렌저라는 왁스랑 묶여있는 케미컬들은 항상 어느 정도의 트릭이 있어요. 만약에 왁스 자체가 작업성이 조금 떨어지는 왁스인데 우리 거 페인트 클렌저를 시공을 하면은 작업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도 그래요. 약간 그 윤활력을 내가 주니까 예를 들면 P21S 페인트 클렌저에 자이몰 패크를 안 쓰고 자이몰 왁스를 그냥 그러니까 자이몰 패크를 안 쓰고 P21을 쓰고 자이몰을 바르었을 때 HD를 썼을 때랑 차이가 확실하게 나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 P21S와 하고 자이몰과 HD와 자이몰은 차이가 나요. 나고. 네, 차이가 나요. 그래. HD 클렌저 같은 거는 세정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느낌적으로 거의 왁스 에이전트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 느낌이 나는데 그러면은 실런트를 작업하기 전에 페인트 클렌징을 한다 안 한다? 저는 안 해요. 저 같으면. 근데 그건 도장 상태에 따라 좀 다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저는 패크를 하셨으면 세차를 다시 하라고 그래요. 씻어내라고. 네. 아 근데 사실 그거는 조금 힘들죠. 얘기죠. 네, 힘든 얘기죠. 왁스를 바르기 전에 마무리 페인트 클렌저를 쓴다는 게 또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또 드는 거. 저는 차 깨끗하면 안 써요. 그죠? 나도 제 생각도 그래요. 나도 한 달에 왁스를 한 번 바른다고 치면 그 한 달 지났을 때는 써요. 한 달 지났을 때 한 번 페인트 클렌저로 닦아내요. 왜냐면 그 왁스들이 이제 듬성듬성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날아가고 그렇지. 그다음에 남아 있는 애들이 있을 거고 그 남아 있는 애들 중에서도 때가 꼈을 테니까 그럴 때는 이제 어떤 페인트 클렌징을 해가지고 도장면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왁스를 바르는데 그게 이제 그 진 사장님 말씀처럼 어떤 본딩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은 주는 제품들이 간혹 있어요. 계면활성제 때문에. 계면활성제 때문에 닦이는 성분 때문에 근데 보니까 이런 것들도 되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되게 많은 뭐 예를 들면 습도, 그쵸. 온도, 습도, 온도, 뭐 햇빛 아래서 작업했냐 작업 마냐.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특히 차 표면 온도에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왁스 바를 때 항상 이제 차가운 곳에서 차갑게 한 다음에 식힌 다음에 바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땡볕에서 바르시는 분도 있거든요. 간혹가다 세차장 가면 장난 아니야. 막 이게 척척 하얘 차가 그냥 하얘. 제 아는 지인은 어떻게 물어봤냐면 그 왁스 차 광택 낼 때 광택이라고 하잖아요. 광택 낼 때 구두 광약 발라가지고 구두 광택 내는 구두 할 때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바르잖아. 그것처럼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버핑을 그렇게 해서 광을 내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싹 딱 한 번 그냥 잔유물을 걷어내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뜨거운 곳에서 차체가 뜨거운 곳에서 작업하면 사실은 작업성이 안 나오잖아요. 특히나 또 작업 자체가 안 되죠. 작업 자체도 안 되고 왁스 자체가 그 기름
따로 놀죠. 따로 놀잖아요. 네. 그 얼룩이지더라고 네, 차에 네, 얼룩이지더라고. 근데 보통 나중에 그러면 왁스 안 좋다는 얘기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거 왁스 쓰레기라고 그래, 맞아. 그런 얘기. 그래서 궁금했던 게 그 왁스 중에서 이렇게 남는 왁스가 있고 네. 그러니까 얼룩이 좀 유난히 심하게 나는 왁스가 있고 뭐 아무렇게 뭘 난리를 쳐도 괜찮은 왁스가 있는 반면에 닦으면 닦이지. 또 어떤 왁스들은 작업성이 안 좋다는 건 아니고 그냥 100% 뜨는 왁스들 뭐 여러 가지 되게 이름을 거론할 수 없는 왁스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왁스를 만들면서 나는 블루믹스 왁스들을 거쳐오면서 그런 왁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블루믹스 중에서도 네. 얘는 작업성 되게 좋은 애. 그다음에 얘는 작업성이 좀 약간 민감해서 신경을 좀 바짝 좀 써야 되는 왁스 이렇게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그게 오일 어떤 오일? 거기에 들어가는 뭐 보면은 자이몰만 해도 오일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뭐 코코넛 오일도 들어가고 그렇죠. 뭐 무슨 C 오일도 들어가고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오일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카나우바가? 아니요, 오일 때문에 뜨는 거예요. 오일이 카나우바 뜨는 자체는 거야? 카나우바는 안 뜨고. 카나우바 자체는 뭐 뜨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 QD는 오일이 안 들어가잖아요. QD가 오일이죠, 다. 100% 오일이에요. 물 아니에요, QD 는. 물? QD가? 물 아니에요? 90% 물에 뭐 10% 네. 그죠, 오일인데 90%, 네. 그 함량 액티브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그 오일 10% 중에 10%가 예. 오일이다. 예.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조금의 오일 때문에 뜨는 뜨는 거예요? 거예요. 지금 저희 거 QD 같은 경우는 안 뜨잖아요. 떠요. 액티브를 굉장히 높여놨어요. 그 옛날에 높여놓은 거 아니에요? 하얀색 나한테 줬던 거 예전에? 아니, 지금 얼마 전에 나온 거 조그만한 네, 거 네, 네. 그거는 발라놓은 왁스보다 광이 더 올라오는데 그거는 왁스만큼 트러블도 생겨요. 비싸겠네. 소보린이나 예전에 퓨전 같은 경우에 작업성 엄청 쉽잖아요. 걔들은. 근데 촥 바로 뭐였지? 퓨전 체리향 나는 거 있잖아. 빨간색. 나뭇가게 들은 거. 볼프강 볼프강 퓨전. 퓨전. 볼프강 퓨전 좋아. 근데 그것들은 사실은 작업성 엄청 좋거든요. 걔들은 그냥 어플로 이렇게 블루야. 바르는 것도 잘 발리고, 바르는 것도 닦는 것도 잘 닦는 것도 닦이고, 그냥 쓱 하면 그냥 트러블도 없고. 닦이잖아. 근데 걔들은 사실은 후 불면 날아가거든. 네, 맞아요. 후 불면 날아가거든. 그러니까 안착이 안 되는 거죠 도장면. 근데 자체가. 그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뭐 작업성이 약간 까다롭게 하면 그런 지속력이 더 오래 가는 거 가요? 그럴 수 있죠. 차이가 있어요? 네, 그것 본딩이 때문에? 오래. 근데 퓨전이나 소버린 같은 경우에는 재료 자체가 발수가 그렇게 잘 되는 재료가 들어가는 왁스는 아니에요. 써버리냐? 네. 그럼 빨리 씻겨 나간다. 그래서 네. 빨리 시켜 나가는 게 보이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코팅이 있어도 발수가 뛰어난 게 아닐 뿐이지 그게 그냥 싹 없어진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네. 고체 왁스가 날아갔는지 안 날아갔는지 네.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물을 뿌려왔을 때 비딩이 지면은 얘는 고체 왁스 있다. 비딩이 없어지고 얘가 친수처럼 되면은 완전히 쫙 퍼지는 친수가 아니면 왁스는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슈팅이 좋으면은 왁스가 남아 있다. 비딩이 송글송글송글하게 안 맺혀도. 그거는 발수가 좋은 왁스들이 근데 그것도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게 그 왁스가 얼마나 남아 있느냐 항상 차에 그 지속력이 얼마나 결국은 지속력이잖아요. 그게 지속력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속력이 다 됐으니까 왁스를 다시 발라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결국은 우리 일반 오너들은 그 비딩밖에 없거든요. 비딩이 깨지면 이제 왁스가 다 발라야지. 날라갔구나. 만약에 어제 작업을 했어. 근데 내가 물을 딱 뿌리는 거야. 근데 보니까 비딩이 하나도 없고 물이 이상해. 그러면 그치. 그냥 왁스 다시 작업하겠다. 대부분 이렇게 그치, 얘기하지. 그치. 보고 야 비딩은 없지만 왁스 죽인다 이렇게 얘기해서 없잖아. 그건 없지. 네.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오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비딩도 그죠? 왁스 비딩도- 자체도 그래요. 왁스 자체도 카나우바 자체가 네, 카나우바 비딩이 자체가. 생기는. 비딩이 별로 없잖아요. 카나우바 자체는. 카나우바 자체는 비딩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 비즈왁스가 비딩. 그러면은 카나우바는 친수예요? 따졌을 때 그렇죠. 발수각이 90도 아래로 나오니까. 친수라고 봐야 네. 돼. 그럼 만약에 순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용기 없이 카나우바만 쫙 발랐을 때 바를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비딩 갈랐다. 된다면 비딩이 없는 거예요? 친수. 아니요. 완전 친수는 아니에요. 그것도 어느 정도 밀어낸대요. 대신 발수각이 동그랗게 맺히는. 그러니까 그건 비딩이 아니라고 동글동글하게 보죠. 맺히진 않지만 있어요. 슈팅이 물을 좋다. 밀어내요. 슈팅이 좋다. 비딩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왁스가 없는 것도 아니네요. 결국. 네, 그렇죠. 기계 하나 만들어야겠다.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딱 싸가지고 78%. 아니 난 그런 거보다 난 그런 안 거보다 돼 이런 거? 아니 뭐 온도계처럼 적외선 온도계처럼
니차띡 샀는데 38%야 막 써야겠다. 어떡하네. 저는 세차장에 그거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쪽지 주고 갔어요, 진짜로. 아이타를 솔라리스라고 되게 썩게 생겼던데 그거 오래돼가지고. 뭐 차를 모시고 박물관이요, 박물관. 뭐 방에다가 차를 넣어놔야 되나? 왁스 발라놓고? 그럼 또 이거 뭐가 붙이죠? 말이 안 되는 거야 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테스트 한번 해봐. 트릭을 하죠. 테스트 판을 해가지고. 죽는다. 죽는다 정말. 어?